네, 엄근진 기자가 알려주는 대우잼 뉴스.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제 추진 방향을 좀 설명했는데요.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하되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는 빠르게 개선하고 서민 부담을 고려해 중저가는 점진적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속도를 좀 차이를 두겠다는 거죠. 고가 주택은 그동안 현실화율이 많이 낮았으니까 빨리 개선하고 빨리 그 공시가격 끌어올리고 중저가는 조금 천천히 끌어올리겠다. 자,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중저가와 고가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정부는 중저가와 고가를 나누는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 원을 제시했어요. 이것은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9억 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제시됐던 고가주택의 기준선 1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역시 똑같은 수준이 고가주택과 중저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선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이 언저리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공시가격 9억 원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비싼, 아주 고가의 고급 아파트나 고급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겠다고 제도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10여 년 전의 기준을 지금도 똑같이 적용하겠다? 그동안의 집값은 얼마가 올랐습니까? 2배 오른 곳도 있을 것이고요. 50% 오른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과연 똑같은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 원을 고가와 중저가로 나눌 수 있느냐? 자, 그러면 공시가격 8억 9,900만 원을 보유한 사람은 이건 중저가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9억 원이라는 선도 웃긴 거지만 10여 년 전과 지금 똑같이 고가를 나누는 기준이 9억 원이라는 것도 웃기지만 9억 원으로 잘라서 8억 9,900만 원은 그럼 중저가고 9억 1,000만 원은 고가여서 9억 1,000만 원 하는 그 주택은 한 20-30% 올리고 이번에 그죠? 8억 9,900만 원은 너는 고가가 아니니까 한 10%만 올릴게. 자, 이거는 그럼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만약에 이 9억 1,000만 원 이분이 왜 쟤는 8억 9,900만 원은 쟤는 왜 10%만 올리고 나는 20% 올려? 라고 따지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 차이, 9억 원이라는 차이가 정당한지에 대한 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요. 8억 9,900만 원이라는 가격을 산정한 자체가 과연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도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얘는 8억 9,900만 원이고 나는 왜 9억 1,000만 원인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이 근거 있는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따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속상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표하면서 이런 걸 얘기해버리니까 발표하기 전에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구하고 나서 하면 억울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동의 과정을 거친 거니까 그 이후에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죠. 당연히 이 사람들도 9억 1,000만 원인 사람도. 그런데 발표를 다 했습니다. 정해놓고 자
다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빵 터트리면서 우리 이런 기준으로 했어. 그러니까 그냥 따라 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정의로운 걸까요? 그게 정의입니까? 아쉽죠? 예. 자, 어쨌든 뭐 세금에 대해서는 정부도 아주 단호한 입장이지만 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한 발 물러서고 있어요.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TF를 통해서 면밀히 분석해 서민 부담 최소화를 추진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는 거래 사례 및 감정평가 선례 등의 분석을 거쳐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개선하겠다. 당연한 얘기죠? 왜 못했나요? 그동안?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확한 시세를 파악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정확한 시세를 파악해서 공시가격을 산정했어야 되죠. 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그동안 심사를 그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더 강화할 여지가 많았나 보네요.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 가격 조사자가 단순히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소폭 조정하여 공시가격을 결정. 그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 자, 앞서서 이 주택 공시가격 제도 거쳐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봐야죠. 처음에 주택 공시가격을 도입하면서 좀 이런 그 원칙을 잘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받아서 운영해 나가면서 충분히 초기에 어떤 그런 잘못들을,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지난 정권에서 해놨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거 잘못했네 전 정부가, 야 우리는 이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때 이명박 정부가 왜 안 했죠? 자, 그걸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했어요. 그죠? 뭐 아마 문제의식 없이 그냥 했을 테지요.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받아서 봤더니 문제가 많네. 문제가 많은 걸 인식한 것까진 좋아요. 그리고 그걸 개선해 보려는 의지가 있는 것도 좋은데 그 의지를 그 전에 정부가 왜 못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한 번에 수정하는 것이, 그렇다면 그 과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한 번쯤은 우리 이렇게 해볼 생각인데 어떤가요? 우리 나쁜 목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린 정말 좋은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의예요. 그동안 고가주택 가지신 분들 세금 덜 내왔잖아요. 그거 이번에 조금 많이 부과해서 그동안 안 내신 것들 제가 받아가려고 해요. 이걸 왜 먼저 말 못하고 그동안 뭐 현실화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인만 하고요. 깜깜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미 다 정해놨다면서 2019년 공시가격을 빵 하고 터뜨립니다. 이 앞에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더욱더 기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지금 실망은 그러니까 이 내 정부에서 가장 못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 크고, 기대가 없었으면은 에휴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닌 게 아쉽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 그쵸? 고가주택을 많이 올리겠다는 거죠. 고가주택은 그동안 현실화율이 낮았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고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많이 끌어올리겠다. 맞는 얘기예요. 예. 아주 뭐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얘기, 통쾌한 얘기죠. 너무나 통쾌하죠. 그동안 뭐 100억짜리 집 갖고 있는 사람이 한 30억 원 어치의 세금만 냈다면, 30억 원 어치에 해당하는 세금만 냈다면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도 평균에 해당하는 뭐 50억, 60억 원 어치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걸로 당장 계산해서 그거에 맞는 세금을 내라. 정부가 얘기해주면 서민들 아주 통쾌하죠. 신나죠. 근데 그 통쾌하다고 박수치고 있는 와중에 내 주머니에서도 정부가 그전보다 많은 세금을 빼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박수치고 있는 사이에 내 뒤에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걸로 모든 게 용서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걸로. 그러려면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서민 부담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고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는 시세 상승률 수준만 인상하겠다. 자, 시세 상승률 수준. 뭐 한국감정원이 매년 집값 변동률을 계산하고 있죠. 단독주택, 아파트, 뭐 주택 종합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산하고 있는데 그 상승률 수준 정도로만 인상하겠다라는 거죠. 단독주택이 작년에 서울이 6.6% 올랐어요.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낮은 중저가 시세 기준 3억 원 이하의 그 단독주택은 한 6% 정도 올렸어요. 공시가격을. 그러니까 그냥 그 중저가 이분들은 그냥 시세 상승률 그대로 이제 공시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가주택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게 올랐죠. 고가주택은 뭐 20%도 오르고 30%도 오르고 많게는 뭐 100% 오른 사람도 있고 200% 오른 사람도 있으니까 그에 비하면 뭐 6.6%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6.6%라는 이 숫자도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숫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서민들이 느끼는 세액 부담도 상당히 크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미리 얘기를 상세히 못했느냐라는 게 아쉽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앞으로 이 논란이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 표준지 공시지가가 2월 달에 나오고요. 4월 달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4월 달에 개별 주택 공시가격, 그 다음에 5월 달에 개별지 공시지가 맞죠? 예, 그렇게 나올 예정인데 계속해서 좀 일단 올해는 뭐 인상폭이 클 것 같긴 하니까요. 당연히 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 커질 테고요. 그러면서의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또 힘을 내서 빠른 시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근진 기자가 알려주는 대우잼 뉴스였습니다.